응? 야, 왕년에 수업할 때, 나 상대선 이론까지 설명했었어. 그러면은, 그거 아직도 기억할까? 하긴 할걸? 근데 그거를 내가 아직까지 입 밖으로 내올 수 있을까? 나 그건 자신 없는데. 그럼 난 그걸 알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나는 그런 거를.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거를 안다라고 얘기하죠. 야, 저기 뭐야, 갤럭시 구조도, 회로도 혹시 알아요? 보면 알 수도 있죠? 그럼 그거 설명 가능해?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의 기준은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냐, 없냐예요.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니네 단어 외우고 수거 외우면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지 않아? 그잖아. 해석해도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지 않아? 읽을 수 있고. 그 뜻이 뭐야? 그러면 해석도 가능하잖아.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건 아는 상태라고 볼 수 있지? 수학도.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상태가 아는 상태입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상태는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는 어디서 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야. 네, 마무리해서 내가 말씀드리자면, 니네 뭐라고요? 입시는 얼마나 남았다고요? 이제 2년 남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입시 시작입니다. 저기, 이번에 2028학년도 입시, 28년도 입시, 대입 관련해서 발표가 났어요. 서울대랑 연고대랑 이런저런 데서. 일단은 뭐가 될 가능성이 높냐면 현재 대입은 크게 다시 수시, 정시로 카테고리가 나눠지는데 수시는 크게 두 가지. 학과랑 학종이 있어요. 크게 세부로 나누게 되면 더 많겠지만 일단 크게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학과 전형이라고 하는 건 그건 뭐냐면 점수. 니네가 고등학교 때 내신 점수 관리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점수만 보고 판단해서 그 합격 여부를 공지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포함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보통은 반반, 이게 괄호 정도로 칠 수 있고요. 학사종합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들어가요. 보통. 근데 수능 최저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서 좀 어느 정도 무난하거나 아니면 여기에다 또 논술도 같이 보거나 그 다음에 이제 정시 같은 경우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냥 정말 정시가 있고 그러니까 수능 100이 있고 뭐 논술도 있습니다. 논술도 있고 적성검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논술도 수시로 친다면 논술 같은 경우에도 수능 최저를 봅니다. 근데 수능 최저라고 하면은 그럼 뭐야 내신 대비만 할 게 아니라 수능도 같이 대비해야 돼가 아니라 1등급 받을 수 있는 애들은 어느 정도 수능에서도 그 최저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것들 때문에 수능 최저를 본다고 하더라도 수능 최저가 좀 많이 널널하게 잡혀있는 편이라 지금 현재는 이게 그렇게까지 빡세지가 않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 100이 있고 수능 70에 내신 30 아니면 이게 비율이 달라서 뭐 60대 40 이렇게 되는 경우까지도 있어요. 이것도 학교마다 다르죠. 전형마다 다르고. 근데 그래서 정시 파이터라고 얘기해서 나 내신 조졌으니까 그냥 다 내신 글러먹었고 수시로 간다, 정시로 간다. 난 정시 파이터 수능에 올인할 거야 라고 선택하는 순간 다 포기하고 이거 하나 바늘구멍 뚫고 들어가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지금도 이미. 근데 이제 그거가
어느 정도 한 2등급, 3등급 정도 선으로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얘네들에서 감점 요인이 크지 않다 보니까 3등급, 4등급 정도 조진다고 해서 얘네가 여파가 그렇게까지 크게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3, 4등급 계속 꾸준히 3등급 정도 선으로 유지하면서 공부를 하고 수능을 봐서 정시나 이쪽 어느 전형을 선택하더라도 크게 감점 요인 없이 가는 게 가장 최고의 선택지라고 봐요. 그게 지금 현재 대입이라고 한다면 지금 중학교 3학년 애들이 들어가는 대입부터는 교과가 아예 바뀌어요. 선택 과목이 없어지죠. 뭐로 바뀌어요? 국어도 지금 현재 선택인데 국어도 단일, 영어는 모르겠습니다. 영어는 어차피 절대평가죠. 그 다음에 수학도 단일, 선택이 없어지고요. 탐구도 사탐, 과탐으로 선택이 없어져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수, 미적분 1, 그 다음에 이제 확률과 통계 이 들어가게 되는데 예전에는 대수라는 말 대신에 수1을 썼었고 미적분 대신에 수2라는 말을 썼었고 확률과 통계뿐만 아니라 여기에 미적분, 확통, 기하 중에 하나 선택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를 골라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보는 거였는데 지금 이게 택일이 없어지고 확률과 통계로 픽스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있는 미적분이 일로 간 건가요? 아니요. 미적분 2라고 빠졌어요. 그 다음에 기하라고 해서 얘는 아예 수능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거 공부할 필요 없나요? 아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너네들이 그러니까 그 어느 과를 전공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뭐가 선택이 가능하지? 그 탐구 영역에서 혹은 수리 영역에서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을 선택하거나 기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공계열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반대로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으면 선택하고 수능을 보고 있는 경우에는 이공계열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래로 내려가면은 서울 밖으로 벗어나면은 확률과 통계여도 이공계열 가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서울 안에 있는 학교들을 기준으로 할 때 이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해야지만 이공계열 지원이 가능했어요. 거기에다가 탐구 영역도 마찬가지로 화학을 선택한다던가 물리를 선택한다던가 이거를 반드시 하나 이상 들어야지만 우리과 지원이 가능해 라고 열어놨었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과가 뭔지 알아놔야 그거에 맞춰서 수능 준비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돼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이 당겨진 거예요. 막말로 너네 부모님이 나보다 이게 한 세대 위에 조금 위에 있는 형님들 누님들이라고 치면 그 형님들 누님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85년생까지가 선택권이 없었어요. 탐구 영역 이거 탐구 선택이 없었어요. 이때랑 똑같았습니다. 사탐 전체, 과탐 전체 봤었어요. 85년생들까지.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갔을 때 79년인가 78년생들 위로는 수능을 안 봤어요. 학력고사라는 걸 봤었습니다. 아마 77년, 76년생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수능을 처음 봤었고 수능 처음 시행한 연도가 96년도인가 97년도인가 그래요. 그 전까지는 학력고사였어요. 그래서 20살 될 때 그 나이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수능을 안 본 세대일 수도 있고요. 바꿔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요. 어차피 고등학교 때 본 거를 전체적으로 시험을 봤고요. 그 전체적으로 시험을 봐서 나온 성적으로 등수가 나왔고요. 그 등수가 나온 걸 기반으로 대학교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다시 시험을 봐서 그래서 1차 시험 지원 가능.
그럼 또 2차 시험해서 그 학교 내에서 처리를 했었다고 한다면 그게 수능으로 바뀌면서 그 기조가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자체적으로 시험을 보는 거는 없어졌다고. 생각보다 많이 공정하고 그 줄 세우기가 잘 돼 있어서 그래서 그냥 굳이 우리가 다시 재평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괜찮겠지 였는데 이게 다시 수능이 탐구로 통합되게 되면 변별력이라고 하는 게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얘네들이 뭘 배워왔을까? 이 과목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을까를 확인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대나 연고대에서 추진 중인 과정은 고교 학점제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때 무슨 과목 선택해서 들었냐? 선택 과목이 뭐냐로 한번 거르고 그 선택 과목에 대한 점수가 몇 점 어떻게 나왔냐로 2번 거르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우리 쪽에 와서 시험 한 번 더 봐 라고 해서 3번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나눠서 보는 걸로 변경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심지어 정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네는 무슨 얘기냐면 니네는 정시를 선택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저는 내신 안 챙기는 순간 정시에서도요 수도권 밖으로 우리 그 예전 같은 느낌이야. 뭐 하나 버리면은 뭐 이렇게 서울이 안 되고 뭐 하나 더 버리면은 그 30분 거리가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웃자고 하는 진짜거든요. 그런 것처럼 너네들 같은 경우도 선택을 안 해. 저거 선택이 하면 점수가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점수 받기 좋은 것들로만 예를 들어 골라받아. 근데 나는 갑자기 삘 받아서 과를 예를 뭐 반도체학과를 가고 싶어. 왜 반도체 요새는 뭐 AI 뭐 이런 거 첨단 뭐 컴퓨터공학이라는 거 뭐가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미래 산업이잖아. 그거는 뭐 당분간 계속 먹고 살겠죠? 아니면 바이오라던가 그 나이 좀 많아지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생명과 관련돼서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올 거고 딱 그 2가지가 큰 기둥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쪽으로 지원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이공계열을 가야 되는데 이공계열을 간다라고 했는데 선행이수 과목을 아무것도 안 들었어. 지원 못해요. 가서 배우면 되죠. 그거를 대학교에서 원하질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와 미국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미국은요 학부제도예요. 뭐냐면 대학교에서도 그냥 예를 들어 생명공학부 아니면은 무슨 공학부 큼직큼직하게 학부제도로 가서 학부로 4년을 공부하는 동안 기초를 내가 뭐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워요. 그리고 그거에서 졸업할 때, 나 이쪽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학원으로 가면서 전공 선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전문인들을 육성하는 과정이라면, 우리나라는 사실 직업 양성소예요. 대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취업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요새 대다수라서 그래서 타이틀이라던가 뭐라던가 이런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4년 동안 공부시킬 양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시키는 거야? 고등학교 때 해와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얘네는 뭐 선행이수 과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해지고 그 선행이수 과목의 성적이 중요해지고 결국에는 정시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내신이 겁나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너네들이 뭐 저희 고등학교 수능만 잘 보면 되죠 뭐. 아니 고등학교 올라가서 열심히 하면 되죠. 정말 이 얘기는 내가 매년 모든 학생들한테 항상 똑같이 하는 얘기인데요. 야 니네들 중에서도 니네 주변에 지금 중학교 1학년이지만 벌써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게 니네들일 수도 있을 거고. 뭐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뭐야 벌써부터 뭐 이렇게 눈빛을 하는 거 보니까 너도? 끊어. 건강에 안 좋아. 내가 흡연자라서 하는 말이지만 건강에 안 좋아요. 못 끊어서 펴요. 호기심이라도 건들지 마세요. 농담 아니고 어쨌든 간 그런 애들도 교복 바뀌고 3월 딱 되면요
교실에 앉아서 공부해요. 고등학교 가면 열심히 하면 되죠. 고등학교 가서부터 열심히 하면 되죠. 고등학교 가면 달라지겠죠 라는 생각을 100명 중에 99.9명이 해요. 그 놀던 개쌍 양아치들도 그렇게 고등학교 되면 달라지겠지라는 생각으로 공부한다고.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만 1등급이라고 하는 게 상위 10%. 구야. 못해도 2등급까지는 이제 걸쳐야 돼요. 내가 전에 지금 현재 9등급 제도 기준으로 따졌을 때 3등급에서 4등급 밀려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지금 이 5등급 제도로 바뀌었을 때의 2등급이에요. 상위 34%. 상위 34% 내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완전 최상위급 티어로 수시 지원은 불가능하겠다 하더라도 중위권, 중상위권이나 상위권까지는 그래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상위 34%. 근데 문제는 그 상위 34%가 니네 동네 기준으로 상위 34%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래요. 중학교 때 나오는 등급 퍼센트 곱하기 2래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내가 전교 속차 3등을 했다. 300명 중에 3등 했다. 그러면 1%죠. 그럼 고등학교 가면 2%래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온대. 대체로. 자, 공부 잘하시나요? 지금 공부 되게 잘하시는 주변에서 야씨 너 진짜 공부 잘한다. 야 너 어떻게 풀면 싹 다 이게 야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나도 좀 알려줘봐 라는 얘기를 주변에 있는 애들한테 듣는 사람. 전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얘기 들었었어요. 자 듣는 사람. 심지어 저 학원 안 다닐 때도 저한테 와서 물어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1이요? 초1이요? 더 이거 이렇게 네모해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어쩌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공부 잘한다라고 수학 잘한다라고 소리 듣는 게 90%입니다. 정말 공부를 뒤지게 안 하는 애들이거나 아니면 머리가 정말 돌고래가 한숨 쉬고 갈 정도의 지능 소유자거나 저 무식한 새끼 불쌍한 거 쯧쯧하고 돌고래가 이게 안타까워하고 갈 정도의 지능 소유자들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은 90점 100점 다 나오고요. 웬만하면은 공부 다 잘한다는 소리 들어요. 수학 잘한다는 소리는 정말 들어야 기본이에요. 그게 90%가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중학교 올라가면은 30% 정도가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5% 정도가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그 5%는 애당초 초등학교 때부터 달라요. 공부하는 패턴이 달라. 그 공부하는 패턴이 내가 알려준 패턴대로 공부하거든. 내가 알려준 방식대로. 얘는 내가 알려준 방식대로 안 하잖아. 그럼 니는 5% 아닌 거야. 얘는 5% 안에 들어갈 생각도 없는 거지. 그런 노력도 안 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정말 비관적으로 얘기해드리자면 니네 지금 당장 이런 상태로 공부하시면요. 그거 돈 아까워요.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네, 돈 아까워요. 학원비 아까워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공부 방법 바꾸라고. 자, 1차 함수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이게 너무 다 간단해져가지고 요새는 함수가. 그래서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 참 애매한데. 함수가 뭡니까? 함수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함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x, y를 사용했지만요. x, y로 일단 설명할게요. 함수라는 거의 일단 1차적인, 표면적인 정의는 x의 값에 따라 y의 값이 결정될 때 얘를 함수라고 합니다. y를 x의 함수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얘는 기본적으로 y는 x에 대한 식 형태로 표현하는 게 기본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학교 때는 아는 내용이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사실 예전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줬던 부분들이 있어요. 함수라는 거의 뜻이 뭐게? 함수의 함자가 무슨 함자인지 혹시 아세요? 한자예요. 함수라고 하는 거의 함자는 상자 함자를 사용해서 상자 수라고 합니다. 왜 함수냐면 요술상자 같은 개념으로 어떤 상자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상자에 내가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었더니 3이 나와. 2를 집어넣었더니 5가 나와. 3을 집어넣었더니 7이 나와. 그럼 내가 여기에서 5를 집어넣게 되면 뭐가 나올까? 그죠? 진짜 뺐죠? 아까 얘기했던 그 돌고래가 한숨 쉬고 갈 그거 아니죠? 자, 즉 어떤 값에서 x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결정되는 거를 함수라고 하는데요. 더 직관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상 가능한 y가 하나 존재할 때 함수라고 해요. 함수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그거예요. 정의는 예상 가능한 y가 x당 예상 가능한 y가 단 하나 존재한다면 그걸 함수라고 해요. 예를 들면 x의 약수의 개수 이거 함수일까 아닐까? 함수죠. 왜? 3의 약수는 몇 개? 2개 예상 가능하잖아. 10의 약수는 몇 개? 4개 예상 가능하잖아. 그럼 예상 가능한 그럼 즉 하나밖에 없는 값이기 때문에 얘는 함수라고 할 수 있어. 그죠? 그럼 이런 건 어때? 만약에 x의 약수를 y라고 한다면 이건 함수일까 아닐까? 아니야. 3의 약수는 뭐가 있어? 그럼 그 중에 하나만 콕 집어서 얘기해봐. 누군가는 1을 얘기할 거고 누군가는 3을 얘기할 거고 정확하지 않죠. 그럼 그렇게 하나로 결정되어지지 않는 경우는 함수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이런 의미야. x에 따라서 y의 값이 결정된다. 하나로 딱 결정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큰 범주상에서의 함수는 이런 것도 함수로 칩니다.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니 이름. 이것도 함수예요. 너, 누구. 하는 순간 딱 떠오르잖아요. 제가 예전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뭐 이런, 혹시나 함수가 아닌 경우가 가끔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는 함수죠. 아니야. 대체로, 그냥 일반적으로는 함수 맞죠? 그죠? 모르면 넘어가요. 이건, 그치. 너도 함수잖아. 이해하지 마. 모르겠으면 넘어가. 뭐 이렇게 빨리 가. 아, 그래요? 알겠어요. 나머지 15분 동안 영상 찍어올 테니까 영상 참고하시고요. 자, 해서 그런 여러 가지 x에 대한 식은 그런 정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1차식, 2차식.
그죠? 그런 것들을 한번 보자. 밑에 있는 개념 확인 몇 페이지? 98페이지에 있는 개념 확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개념 확인 한 개에 500원인 빵 X개의 가격. 내가 빵의 개수를 정하는 순간 가격이 정해지죠. 500원, 500, 1000, 1500, 200, 2000. 요렇게. 그럼 자연수 X의 약수. 그럼 얘는 1, 2, 1, 3, 1, 2, 4. 자, 누가 함수라고요? 첫 번째 게 함수라고요. 예상 가능하니까. 두 번째 거는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함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야, 그러면은 여기서 막간에 그거 한번 물어보자. 내가 이건 함수야 아니야? 1을 집어넣었더니 1이 나왔어. 2를 집어넣었더니 1이 나왔어. 3을 집어넣었더니 1이 나왔다? 그럼 5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올 것 같아? 1이 나오겠지? 그럼 이거 예상 가능해, 불가능해? 그럼 이거 함수야, 아니야? 함수잖아. 예상 가능하면 함수잖아. 하나로 예상 가능해지잖아. 그럼 그거 함수라니까? 그러면 자, 니네 뭐 발로란트 하냐? 내가 발로란트 상자 뽑기 있죠? 가챠 시스템이 있죠? 돈 내고, 이렇게 뭐 패스 뭐 이렇게 사면은 상자 이렇게 뽀송 해갖고 막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조각 나오고 막 그 무기 스킨 나오고 그런 것들. 그럼 물어보자. 걔는 함수냐? 함수라 하면 자고로 뭐야? 근데 내가 이 돈을 내는 순간, 난 이거 받을 거야 라고 확신이 돼? 아니죠. 뽑기는 그런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함수인지 아닌지 자잘자잘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필수에서 1번 한번 가봅시다. X보다 작은 홀수. 홀수의 개수라고 놓으면 함수가 되겠지만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필수 문제 1번에 함수 아니죠. 2번은요? 아니죠. 최대 공약수. 6의 최대 공약수. 오케이. 함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죄송해요. 나 공약수로 봤어요. 세 번째. X의 배수. 아니죠. 겁나 많죠. 한 변의 길이가 X cm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함수. 그죠? 넓이가 24제곱cm인 평행사변형의 윗변의 길이가 X일 때 높이가 Y라고 한다면 얘는 함수가 되죠. X분의 24라는 식이 나오죠. 그죠? X의 값에 따라 Y 값이 변하죠. 그래서 함수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아까부터 계속 뭐라고? 하나로 결정되어진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그럼 그 함수에 대해서 진행을 했으니 함수값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봅시다. 함수값이라고 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한번 봐요. 여러분들 fx가 무슨 뜻이게? X에 어떤 걸 넣었을 때 나오는 아니야. 값 아니야. Y 아니야. 값이 아니야. 아니야. 너 처음에 되게 좋게 얘기하다 갑자기 값으로 센 거야. 미지수가 x로 이루어져 있는 x에 대한 식이에요. 그냥 fx라고 하는 건 뭐라고? x에 대한 식이에요. gx는 뭐예요? x에 대한 식이에요. hx는 뭐예요? x에 대한 식이에요. 어떤 규칙? f라는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는, g라는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냥 x에 대한 식이에요. 뭐라고? 얘는 그냥 x에 대한 식이에요. 함수도 아니고요. 값도 아니고요. 그냥 식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f에다가 예를 들어 이거 무슨 뜻이게? x가 들어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 x 대신에 뭘 대입해라? 3을 대입해라. 그럼 여기에 3 대신에 a를 집어넣으면 이게 그냥 모든 상수를 집어넣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게? 이 식에 a를 넣었을 때 식에 함수 아니라고. 값. 그죠? 이건 식의 값입니다. 근데 지금 옆에서 잘 보시면
y는 x에 대한 식, 이걸 함수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y는 fx, 이건 뭐가 되는 거야? x에 대한 함수죠. 이건 함수죠. 그럼 아이씨, 아가들, fx는 0, 이거 뭐게? 등호가 있는, 미지수와 등호가 있는 식을 우린 뭐라고 부른다? 방정식. 이건 무슨 문자에 대한? fx. 돌았나 진짜. x에 대한 방정식이다. 그럼 이 fx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건 무슨 뜻이야? x에 대한? 다 관둬라 진짜. 부등식이죠. 다시 뭐라고? fx가 뭐라고? x에 대한 식. 는 0 붙었으면 그 식, 등식이 되는 거죠. x에 대한 등식. 뭐라고 불러? 그걸? 방정식. 그럼 여기 부등호가 포함되어 있다. x에 대한 부등식. 그럼 y는 이라고 나와 있는 식을 뭐라고 불러? y는 fx. 그러면 이거는 함수. y는 형태가 이게 뭐라고? 함수라고. 그래서 얘가 함수예요. 이게 함수다. 그러면 이 식의 값이라고 하는 fa를 넣었을 때 이게 이제 누구 몫이 되는 거야? 누가 받아주는 거야? y가 받아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제 y의 값이 되는 거거든. 그 y의 값, 걔네들을 뭐라고 부른다?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이게 함수값입니다. 선생님, 대체 위랑 아래랑 뭐가 다른가요? y는 있냐 없냐 차이예요. y가 있냐 없냐 차이예요. 많이 달라요. 다시 이게 중학교 때 얘기할 때는 좀 더 범용적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디테일하게는 이렇게가 맞아요. 내가 맞아요. 이 교재 이 요새 편의상 쉽게 얘기한 거고요. 자, 읽어봅시다. 두 변수 x, y에 대해서 y가 x의 함수인 것을 기호로 y는 fx와 같이 나타냅니다. 함수 y는 fx에서 x의 값에 대응하는 y의 값을 x에 대한 함수 값이라고 하고 fx와 같이 나타냅니다. 뭐라고? 여기에서 이 식에서의 순서상을 나타내면 그거에 대응하는 값이기 때문에 x를 넣으면 fx라는 값이 튀어나와요 라고 함수 값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y 대신에 fx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y는 fx니까. 그죠? 자, 필수 문제 2번. 1번의 답은 뭐랑 뭐? 그쵸, 6이랑 마이너스 9. 2번은요? 마이너스 4랑 3분의 8.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1차 함수들 중에서도 그 함수들 중에서도 x에 대한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y는 fx 꼴일 때에도 이제 뭘 한 경우가 y는 fx인데 이 fx라고 하는 애가 ax 플러스 b 형태를 가질 때 이게 뭐라고? a는 0이 아닌 식, x에 대한 1차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애를 뭐라 부른다? 1차 함수라 부른다. 1차 함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애게? 제일 처음에 어디서 배웠지? 정비례 반비례에서 배웠죠.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그럼 정비례 반비례에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예를 들어 y는 x, y는 마이너스 x의 특징, 그 다음에 y는 ax의 특징을 알고 계시면, 그죠?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죠. 여기까지 설명을 하는데 아마 이건 교재에 없을 내용이라 교재를 일단 좀 가볍게 100페이지까지만 정리하는 걸로 하죠. 개념편. 네. 개념편 100페이지까지니까 유형편으로 치면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 6문제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그게 너무 많아. 차허 82쪽까지. 아니, 뮤지야. 뉴지. 뮤지가 별로. 뉴지 97페이지까지. 유형편. 숙제 잡고 갑시다. 자, 2분에서 3분 정도만 간략하게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잡고 갑시다. y는 x라고 하는 건 x에 대한 모든 값들이 y랑 똑같이 이루어지는 순서쌍들일 때, 예를 들면 1, 2, 2, 3, 3, 4 뿐만 아니라 음수값들도 포함하는 값을 얘기하죠. 그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식으로 그려질까요? 오른쪽 요런 형태를 가능이 됩니다. 그죠? 자, 간단하게 x가 증가하는 것만큼 플러스 예를 들어 a만큼 증가할 때 y도 똑같이 플러스 a만큼 증가한다. 맞죠? 그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해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라고 얘기하고요. 어디를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네, 나는 직선이라고 하고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야, x가 라고 하는 거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오른쪽 왼쪽 방향이야. y에 대한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위아래 방향이야. 증가하니까 어느 쪽? 오른쪽. 증가하니까 어느 쪽? 위에. 오른쪽, 위쪽, 위 방향으로 진행한다 라는 거를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요렇게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뭐 몇 사분면, 1사분면, 3사분면 지나간다 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y는 마이너스 x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려지고? 네, 똑같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x가 a만큼 증가하면 y는 마이너스 a만큼 증가하죠. 미안해요. 마이너스 a만큼 감소하는 애고,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오른쪽 아래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해서 a랑 붙은 것들, 저것들, 설명들, 기타 등등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숙제 얼마 안 들은 이유 아시죠? 앞에 거 교재 채우라고 드린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에다 갖다 놔요.